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공기업 경영학을 강의하기로 한 박도준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공기업 NCS 경영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10여 년 동안 경영학을 학원, 대학, 전문 기관들에서 계속 공부하고 강의하고 같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믿고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오셔도 충분할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공기업 취업을 위해서 경영학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대학에서 보면은 저도 대학에 있지만 보면은 학생들이 공기업 준비들을 많이 해요. 경영 환경이 너무 불확실하고 경제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연봉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공기업 준비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한 파트는 아닙니다. 공기업이. 항상 명심하세요. 많이 주면 그만큼 부려먹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조금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기업 필기시험에는 NCS 중심이 있고 단위 전공 NCS, 그 다음에 상경통합. 근데 보통 좀 상경통합 쪽이 우리가 가장 많이 준비하는 파트인데, 그래서 경영이나 경제학 같은 부분들을 별도로 우리가 시험 준비를 철저히 좀 해 놓으셔야 NCS 이외에도 별도로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저도 NCS 프로젝트에 한번 참가를 했었는데, 그 NCS만으로 뭔가 완벽하게 업무적, 직무적 능력을 평가 내리기는 약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포괄적인 측면에서 경영학, 경제학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알고 있느냐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나 현 정부 들어서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게 활성화되면서 실제로 여러분들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서도 경영학적 지식이라든지 경제적 지식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여러분들이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 활동 속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그거에 대한 질문들은 그 기업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난이도도 좀 올라갈 뿐만 아니라 면접을 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다는 측면에서도 경영학이라는 과목은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제 수업은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좀 넓은 범위지만 공기업 경영은 거기서 조금 우리가 한정되어 있는 시험 출제 범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에 맞게 좀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간단하게 끝나는 거는 아니고요. 중요한 포인트들은 좀 깊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 용어 정리 수준이면 된다 하는 부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비중에 맞춰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단순히 난독증은 아니지만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보면 잘 와닿지도 않고 그래서 일상적인 사례 같은 걸 좀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기출문제들은 우리가 날개에 달아놨습니다. 날개에. 우리가 별도의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이 있어요. 문제풀이 과정이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본 수업에서는 수업 내용 듣고 제 책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론 바로 옆에 관련 기출문제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론 수업을 딱 들으시고 바로 그 문제로 여러분들이 확인 점검을 해주시면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직접 강의하는 만큼 그 책의 특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아주 편리할 수 있도록 요점 정리 같은 걸 따로 해드릴 거예요. 특히 수업은 제가 주로 판서 위주로 갈 겁니다. 판서 위주로 해서 여러분 교재도 있지만 항상 공부하는 방법에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세 가지를 같이 쓰는 거예요. 손으로 쓰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말하면서 한번 자신만의 노트를 또 한 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 한 번이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그 지식이 여러분 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재화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로 제가 판서를 많이 할 때 거의 대부분 강의가 판서 위주로 갈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론 강의는
제가 화살표를 많이 그려요. 모든 이론은 혼자 갑자기 한세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이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론이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화살표를 좀 많이 그리면서 여러분들의 포괄적 이해의 틀과 경영학이란 프레임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 써보세요. 따라 써보시면 제가 그렇게 글씨 잘 쓰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리는 잘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따라오시면서 교과서 읽으면서 문제 풀고 그런 식으로 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교과서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론이 딱 있으면 그 이론에 있는 기출문제, 뭐 경영학 관련 모든 기출문제를 총 망라해 놨는데 중요한 문제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필기 노트를 한번 만드세요. 노트를 만드시면서 이론은 읽고 필기 노트 만들고 기출문제 풀고 이렇게 세 단계로 수업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경영학은 완벽하게 마스터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경영학은 특히 경영학의 포괄적 영역 중에서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스킵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맞는 중심되는 부분들로만 우리가 준비를 할 겁니다. 공기업 경영학이 여러분들이 일반 경영학보다 범위가 좁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되게 어렵고 넓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각 파트별로 분야별 연결고리를 못 잡아서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먼저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봅시다. 기업을 만들어야 되겠죠. 기업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인지, 주식회사를 어떻게 설립할 것인지 우리가 파악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가 나오겠죠. 그럼 그 조직 속에 있는 어떻게 애들을 충원하고 뽑고 모집하고 거기에다 보상 평가 같은 것들이 따라와 줘야 되는지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회사에서 오퍼레이션, 생산 운영 관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마케팅해서 판매할지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그리고 또는 요 조직 자체가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회계적인 측면을 통해서 파악하고 요거 파악한 걸 토대로 해서 재무관리를 통한 새로운 신규 투자 같은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전략이라는 게 나와주는 거고요.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기업 내에서 다 존재하는 건데 이걸 따로따로 보니까 범위가 넓어져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범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스럽게 애초부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애초에 부담을 갖고 시작하니까 그게 더 크게 느껴지는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공부는 이렇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IQ 수준이나 제 IQ 수준이나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어렵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자주 안 봐서 그런 거예요. 저는 뭐 한 2만 시간 이상을 강의하고 봤으니까 이제 숙달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본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어렵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책을 덮습니다. 어렵다고 느끼시지 마시고 지금 현재 모르는 거다. 그럼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모르는 상태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알아나가면 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영학을 제가 좀 전에 다 말씀드렸지만 먼저 필기 노트를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강의가 뭐 수업용 교재다 보니까 요점 정리는 잘 돼 있을 겁니다. 요점 정리는 잘 돼 있지만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업 들으면서 이론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론을 첫 번째.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손으로 쓰세요. 손으로 쓰시고 세 번째. 날개에 있는 기출문제를 풀어보십시오. 요 순서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학생들한테 예습을 권하지는 않아요. 다른 공부할 시간 너무 바쁘고 힘들어요. 예습보다는 요 순서대로 복습을 습관화하세요. 복습을. 예습할 시간 있으면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하시고 제 수업 들으시면서 요 순서대로만 오시면서 철저하게 복습만 하세요. 그럼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본 이론 과정을 요 순서대로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총괄적으로 저랑 같이 실제 공기업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풀이 한번 딱 하시면 딱 끝나는 거예요. 경영학이라는 게 뭐 그렇게 여러분들 아주 심도 있는 기초라든지 복잡한 게 나오는 학문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용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렵게 학생들이 좀 느껴져서 그런 거지, 뭐 요 순서대로만 여러분들이 복습해서 따라오신다라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경영학이란 학문 자체를 우리가 조금 개관을 해볼게요. 뭐 기업에서 진행되는 모든 활동들을 매니지먼트, 관리하는 거예요. 매니지먼트입니다. 사람을 관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업이라는 걸 하나의 유기체적 동물로 생각하고 거기에 돌아가는 절대적인 과정을 다 같이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영의 과정이라는 게 뭐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전략 꾸려서 그 전략에 따르는 합당한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조직에 필요한 사람들을 관리해주는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이 되고 실제적으로 매출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품을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더 나은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실행되고 나서 이런 걸 통한 평가와 재투자까지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초창기 고전학파 경영학 이론가 중에 페올이라는 학자가 계세요. 이 페올이라는 학자는 최초로 거시적 안목에서 기업 전체를 바라봤던 석탄회사 사장 출신이에요. 이런 분이 PODC, C가 두 개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PODC의 과정이라 그러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계획하고 그 계획에 맞는 조직을 꾸리고 거기 조직 내에서의 명령 체계를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그리고 요것들이 잘 이행되는지 조정하고 통제하는 일련의 과정, 이게 경영학이에요. 이 페올이라는 학자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실질적으로 미국식 경영학인데 뭐 많지 않은 사람 중에 프랑스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 PODC의 과정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경영학 원론 교과서, 개론 교과서에 목차같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요 순서가 하나의 기업 활동이다, 경영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획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전략을 꾸려야 되죠. 그리고 전략을 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 분석이라는 게 따라와 줘야 되고, 기업의 목표와 비전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을 꾸리면 어떻게 돼요? 그 조직에 구성된 한 명 한 명 개인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죠. 파악이.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개인들이 모여있는 게 하나의 부서 단위의 집단이 되겠죠. 그럼 그 집단에서의 갈등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집단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시스템적 의사결정 과정, 그 다음에 그 집단 속에서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나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이 뭉쳐진 게 하나의 조직인데 이런 조직을 어떻게 설계하고 조직이라는 게 어떠한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가는지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명령 체계를 통해서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마케팅 활동을 하는지 기타 등등의 활동들이 명령처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추가로 HR, 인적자원 관리라는 걸 통해서 명령이 이루어지고 얘네들을 통한 생산과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치가 잘못된지 잘 됐는지를 파악해서 우리가 조직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를 파악해서 이를 조정해주고 그리고 통제해줘야 되는 거죠. 이때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회계, 재무관리 이런 측면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경영학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엔 그게 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학이라고 하는 거는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는 기본적인 지도 원리를 갖고 가요. 그래서 이건 막말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효과성과 효율성 뭐예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최대 효과. 그래서 과정적인 측면에서의 효율성과 목표적 관점에서의 효과성이라는 게 나와주는 거죠. 그래서 시험 공부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시간 대비 점수는 가장 잘 나올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경영학은 학문 자체가 추구하는 바가 이 효율성과 효과성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도 그렇게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효과성과 효율성이라는 게 결국에 우리가 하나의 유기체로서, 사회적 유기체로서 기업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아까 봤던 PODC의 과정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조직은 그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하이어라키라고 하는 위계라는 게 조금 필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계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권한, 구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기업 차원의 이게 전략론의 관점인데 전략의 수립 과정적 관점인데 기업 전략에선 최고 경영층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최고 경영층이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돼요. 우리 회사가 어떻게 나아갈지.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와갖고 거기 똑바로 앉아 그 책 똑바로 놔 이런 식으로 일일이 시시콜콜 얘기하면 부하들이 뭐가 되겠어요? 리더는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그럼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나를 따라와라 그러는데 애들이 쉬러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한 상황 인식과 목표 전달 이런 능력이 방향성으로서 나타나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와 리더십 같은 것들이 상당히 강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부에서는 여기서 만들어진 기업 차원의 전략을 어떤 방법으로 달성할 것인가 요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생산 관리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우리 제품을 만들어낼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전략에서 우리 회사는 차별화적 접근을 하겠다 시장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고객들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생산은 거기에 맞춰서 가니까 소량으로 가는 거죠. 그러려면 시스템 자체가 설비 배치 자체가 공정 단위의 배치라는 걸 통해서 그 작업을 효율적으로 끌어가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기능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오퍼레이션 파트가 뭐 그런 식의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효율성 추구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학문적으로 접근하자. 그게 경영학입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경영학 자체가 여기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용어가 어렵네, 범위가 넓네 이런 부분들인데 실제로 그러한 생각부터 우리가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보면은 경영학이라는 건 여러분들 일상 속의 활동이고 일상 속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오늘도 아마 요 수업 듣기 전에 뭐 편의점을 갔다 왔다든지 할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샀으면 바코드 찍죠. 바코드 찍으면 이게 뭐 참고로 여러분들 바코드 찍을 때 공산품에 880으로 시작하면 국내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그 바코드를 딱 찍었을 때 이 포스 시스템을 통해서 매장의 매출 관리 이런 것도 되지만 이게 정보가 본사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본사에서 이 어느 시간대 어느 매장에서는 어떠한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더라. 그럼 그거를 가지고 소비자와 이 매장의 특성을 파악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제품의 진열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면서 이를 통한 CRM, 고객관계 관리의 한 활동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도 대중교통 이용했을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은 여러분들 누가 운영해요? 기업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해주는 공기업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하철 공사 뭐 이런데, 메트로 이런데.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이 전부 다 여러분 생활 속에 있는 학문이에요. 경영학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너무 디테일하게 소비자들이 많다 보니까 소비자들 개개인 한 명의 특성이 다 다양하죠. 그냥 그걸 쪼개서 분석하다 보니까 범위가 넓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일상에는 일정한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트렌드가 있어요. 뭐 며칠 전에 우리 애도 이제 롱패딩을 사줬는데 요새 한번 학교에 있으면 전부 다 검은색 롱패딩만 굴러다녀요. 그건 뭐예요? 하나의 다 트렌드처럼 소비 패턴들이 비슷해져요. 그럼 생산 방식, 뭐 전략적 접근 이런 것도 비슷해진다고요. 그러니까 개인차는 분명히 있지만 하나의 큰 프레임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여러분들이 경영을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어 문제죠. 용어 문제인데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용어는 여러분들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단순하게 시켜놓은 게 용어예요. 역으로 용어하는데 그거 설명 못하는 게 더 웃긴 거고 요렇게 돼 있는 걸 단순하게 시켜줬으면 어때요?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 근데 우리가 접근 자체를 새로운 익숙하지 못한 단어를 만나면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경영학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 미국식 학문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영어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거부감 갖지 말고만 받아들이시면 아주 기초적인 영단어들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서브프라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래. 뭐 아래? 프라임 아래. 우량 아래. 비우량. 뭐예요? 모기지, 부동산, 담보대출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우량 부동산 담보대출이요. 이게 결국에 서브프라임 사태라는 걸 토대로 해서 2007년도 뭐 미국에서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이 된 거죠.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좀 거부감만 갖지 말고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영학에서 학문적으로 또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어요. 이 규모라는 말 앞에는 이게 붙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산이란 말이. 생산 규모가 커졌는데 경제 영어로 하면 뭐예요? 뭐 이코노마이즈 뭐 이렇게 되겠죠. 이코노마이즈가 시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절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기업 활동에서 얘기할 때 기업이 절약하는 게 뭐예요? 코스트, 비용이에요, 비용. 생산 규모가 커졌는데 비용이 절감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용이 절감되는 현상. 그 다음에 참고로 범위의 경제라는 게 있어요. 이 범위의 경제는 생산 품목이란 말이 앞에 있는 거예요. 생산 품목의 범위가 넓어졌는데도 경제니까 뭐예요? 비용 절감. 생산 품목이 늘어났는데도 비용이 절감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어떤 게 있을 때? 공통 분모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결합 생산 요소라는 거예요. 뭐 LG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냉매 기술이 에어컨을 만들다 보니까 냉매 기술이 발전해요. 그럼 냉매를 활용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냉장고, 공조용 에어컨, 차량용 에어컨, 그다음에 기타 냉장 관련된 제품들을 뭐 엄청나게 만들어내는데도 그게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 규모의 경제를 다시 한번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요거예요. 생산량이 증가함에도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이죠. 왜 여러분들이? 숙련도 같은 것들이 증가하면 하나 만들던 애가 4-5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 학습 곡선 또는 학습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학습 효과.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에서 펼쳐져서 더 크게 나타나면 범위의 경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국제수지는 뭐예요? 여러분들 국제수지. 참고로.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국제적 수지 타산. 수지 타산이 맞았냐 안 맞았냐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전 수지란 말, 이전 뭐뭐뭐가 나오면 이전은 대가를 받지 않고 전해준 거예요. 공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전 수지다. 그럼 뭐예요? 우리나라가 상품을 해외 원조 줬다든지 이런 뭐예요? 공짜로 준 거죠. 돈 받고 준 게 아니라.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만 더 합시다.
외부 효과라는 게 있죠. 외부 경제 효과가 있고 외부 비경제 효과가 있어요. 경제가 붙었으니까 뭐예요? 비용 절감이죠. 다른 경제 주체들의 외부에서 다른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이 나에게 비용 절감으로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봉업자와 그 다음에 과수원 농가. 그러면 과수원 나무를 잘 키우니까 벌꿀 사업자도 벌꿀 잘 키우고 벌 잘 키우다 보니까 둘이 서로 시너지가 나는 거죠. 비경제 효과는 뭐예요? 비용 절감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내가 식당하고 있는데 위에 폐수 방류업체가 있어.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거부감 때문에 어려운 거지 용어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교재는 제 책, 요 책으로 할 겁니다. 아까 얘기 드렸지만 요 책 딱 넘기시면 여기 이론, 여기 핵심 기출 문제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꼬박꼬박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러 제가 해설을 좀 충분히 달아놨어요. 우리가 수업 때 모든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뭐 중요한 몇 가지 문제들은 다루겠지만 뭐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뒤에 해설을 제가 충분히 달아놨으니까 뭐 아주 중요한 건 제가 다 다룰 거예요. 다루겠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그 좀 참고를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좀 따라와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교재로 우리가 수업을 할 거고 수업은 실제로 요 순서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경영학 개론에서 기업론, 주식회사 제도, M&A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하게 다루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경영학의 발전 과정 좀 막말을 해서 죄송한데 어느 집구석을 알려면 그 집 족보를 알면 좀 더 수월하겠죠. 수월하겠고 그 영향들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경영학이라는 게 어떻게 발전되어 왔느냐. 특히나 테일러나 포드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생산관리적 측면에서의 엄청난 발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호손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인간관계론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인간에 대한 분석이 아주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조직행동론에서 개인 차원의 뭐 심리학 이런 것들까지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거의 시작점이 전략에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전략을 얘기할 때 학생들이 분석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분석론들을 제가 조금 디테일한 부분까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기업을 만들었으면 조직을 꾸려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 차원, 집단 차원, 조직 차원의 행동을 볼 겁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각하는지, 거기서 발생하는 오류가 뭔지, 그 다음에 뭐 우리의 가치관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동기부여가 되는지 해서 동기부여 이론까지. 그 다음에 집단 차원에서는 뭐 두 사람이 만났으니까 뭐예요? 이제 갈등이 생기겠죠. 갈등 관리. 그 다음에 집단의 형성 단계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문제, 거기서 나타나는 권력행위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조직 설계. 여기가 미시 조직론 형태의 조직 행동론이고 여기가 거시 조직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조직 유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람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이거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애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 다음에 개발시키고 그 다음에 평가 내려서 거기에 따른 어떠한 보상을 주고 그 다음에 애들을 어떻게 조직 내에 유지시키고 추가적으로 노사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인적 자원 관리의 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을 얘기할 텐데 이 마케팅은 과거에는 포피 중심의 사례 중심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개별 소비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소비자 분석과 마케팅 조사라는 게 그 기반으로서 나타나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STP 전략과 이 토대로 한 마케팅 믹스 전략이 나와주는 거예요. 마케팅 믹스는 포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축이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야 되는데, 뭐, 제품을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계획 아래서 수요 예측이 이루어지고 일정 계획이 추진되고 설비 배치는 어떻게 할지가 나와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재고 부분, 부품이라든지 완제품 재고 관리,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품질 수준을 유지해 줘야 되는지 이 품질 관리까지가 나타나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활동들이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회계인데, 회계에서는 우리가 일정 부분 재무제표 분석하는 방법론에 제가 포커스를 두고 설명할 거고, 이런 재무제표로 딱 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걸 해석해야죠. 그게 대표적인 게 재무비율 분석이에요. 이 재무비율 분석은 회계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재무관리에 집어넣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뭐 어디다 상관은 없습니다.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회계와 그 다음에 재무관리라고 하는 건 결국에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배당 의사결정, 투자 의사결정, 그 다음에 자본 조달 의사결정, 세 가지 의사결정에 대한 걸 다루는 게 재무관리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 수업이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중복되는 얘기들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좀 인지도를 좀 높여주시라는 뜻에서 많이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학문이라는 것 자체는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셔야지 여러분께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친숙도가 높아져야 돼요. 자주 보세요. 대신에 예습은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습보다도 복습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저를 믿고 좀 따라와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저도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포괄적으로 이러한 모든 오리엔테이션을 우리가 마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기본 강의로서 이론 강의를 우리가 리포트에서 우리가 할 거고, 요거 공부할 때 여러분 제가 얘기했습니다. 세 단계에 교과서 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노트 만들고, 세 번째 날개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 기본 과정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간단하게 핵심적 문제들 중심으로 한 문풀 과정에서 마무리 도장 딱 찍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과정으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할게요. 감사합니다.